네, 글로벌 이슈 진단해보는 머니칼럼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뉴스만 잘 살펴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지요. 오늘은 원화 강세 수혜주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업가 출신답게 긴장과 완화의 두 끈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우방이라고 해도 긴장을 놓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긴장을 시키더니만 오늘 새벽에는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중한 어조로 내가 그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한 말을 썼는데요.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칼빈슨 호와 미시건 호를 들이대고 압박한 사람이 과연 트럼프였는지 어리둥절할 정도인데요. 만약 두 사람이 만남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이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국가 원수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되는 세계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웃기는 것은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일국의 원수로 지칭했다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넘버 2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랬던가요? 하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누가 방어용 무기를 구매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정권을 물려받을 당시에 고작 27세의 젊은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잘 지켜냈다면서 꽤나 영리한 젊은이다라는 이빠른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오로지 트럼프만의 돌발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지난 주말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그보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안보 라인이 상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북핵 관련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틸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겠다라고 말이죠. 물론 의원들에게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핵실험이 다시 재개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해야만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윽박지르기만 했던 그런 자세에서 매우 유화적인 스탠스로 바뀌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미국이 속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틸러슨 장관의 발언 하나를 더 소개하면요. 북한에 대한 체제는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만 포기해준다면 그 이후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진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충분히 예측해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세가 확 변했을까요? 지난 4월 15일 국고초 방송에서 모압 폭탄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 무서운 폭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노드롭일까요? 로키드 마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잉사가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만큼 미국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산 복합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40%나 하나의 나라가 쏟아 부으면서 최고의 군사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철진한 구닥다리 모형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땅에 파묻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분명히 처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사줘야 되겠죠. 김정은은 구닥다리 무기를 소모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대략 9,400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일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미국산 무기를 잔뜩 사들이고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국익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틸러슨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김정은에게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핵 개발을 통해서 넘지 않아야 되는 금만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무튼 그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어르다가 달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렇게 체면을 살려주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이상 이제는 못 이기는 척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또다시 투자의 방향을 생각해야만 하는데요.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서 저평가됐던 원화 가치 상승에 힘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생긴 거니까 그와 관련돼서 초대형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니칼럼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투자 펀드가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억 4천만 달러의 글로벌 투자 펀드 자금을 투입하면서